39세 이후로는 1년마다 근육이 1%에서 2% 감소된다. 1%에서 2% 감소된 근육 양이 근력을 얼마나 떨어뜨리냐 봤더니 6에서 8%. 근육이 약해진 증상이 내려올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. 이 근육 떨어지면 어머님 인생 끝나는 겁니다. 45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10개 스쿼트 하면 한 8시간만 그렇게 8번 반복하면 40분, 50분 한 번에 모아서 한 운동보다 비슷하거나 거의 나은 효과를 그래요? 혈당 조절하는데도. 네, 홍정기 교수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.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근력 키우라고, 근력이 재산이다,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, 코어 근육 키운다,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. 네. 윗몸 일으키기도 네네네. 하고, 뭐 플랭크 많이 하고. 네네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고강도 운동인데, 네. 이런 거 해도 괜찮겠습니까? 허리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네.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코 운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있다. 코어 근육이 왜 나왔냐면 좀 속에 있는 심부 근육, 뭔가 우리의 척추를 좀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근육들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거기를 어느 날부터 우리가 집중 타겟해서 운동시키기 시작한 겁니다. 근데 이제 이게 부작용을 이제 낳기 시작했습니다. 왜냐면 늘 운동을 별로 안 하다가 갑자기 한 부위를 막 운동시키니까 여기가 더 뻣뻣해져서 더 불편하게 만든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팁은 혹시 의자에 일어났다가 앉는 이런 동작을 할 때 그걸 이제 우리가 스쿼트 동작이라고 하는데 스쿼트 동작이 정말 좋은 코어 운동입니다. 그러니까 스쿼트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중력이 잡아당기는 대로 내려갔다가 또 그거를 이겨서 올라와야 되잖아요. 그렇게 될 때 골반부터 이 가슴 밑에 있는 이 모든 근육들이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들께 코어가 중요하긴 하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하는 운동을 단계별로 하기 시작해야 그 근육이 자라는 거지 어느 날 그걸 막 하려고 한다 그러면 몸이 더 뻣뻣해지고 더 불편할 수 있으니 하여튼 그 자연스러운 앉았다 일어났다 뭐 런지 운동이나 이런 것들 다 코어 근육이 활성화되는 운동입니다. 고강도나 그러니까 무게를 너무 늘려서 하는 거는 좀 나이가 들면서 안 좋다는 말씀이시죠? 조심하셔야 됩니다.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. 웨이트 트레이닝 한다고 가가지고 평소에 한 15kg 정도 하던 걸 이거 안 먹는 것 같은데 해서 막 세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닌 거죠? 그러니까 이 느낌이 별로 없는데 그러다 통증 느끼십니다. 그래서 저희가 미국 스포츠의학회 통계를 봤더니 좀 운동을 안 하다 하실 때 다칠 확률이 적게는 50%, 많게는 80%인데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 해보면 다 PT 받다가 다치신 분들 꽤 많거든요. 중량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늘 보면 3세트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로 해주는 게 좋겠죠. 아주 좀 적절히 그리고 좀 천천히 여태까지 운동 안 하고 몸이 많이 망가졌는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. 그래서 목표를 뭔가 먹는 느낌, 뭔가 이게 부는 느낌 이런 느낌보다 운동을 했는데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느낌을 선호하셔라.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할 때 쉽게 다치는 근육은 뭐고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도 좀 알려주세요. 일단은 상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극상근이라고 어깨에 회전근개 뭐 이래가지고 어깨를 이렇게 돌려주는 근육인데 요게 이제 한 번쯤 들어보던 충돌증후군 요거 찝히는 근육이 바로 그 근육입니다. 이렇게 만져져요. 그러니까 뭐 어깨를 이렇게 머리 위로 드는 방송 많이 하셔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어깨 제일 아파합니다. 이렇게 삐뚤은 자세로 이렇게 해드려야 되니까 어깨 올리잖아요. 그리고 그분들은 또 척추까지 다 이렇게 뒤틀려 있는 자세잖아요. 그래서 그 근육이 제일 많이 다치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허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기립근과 관련된 이런 근육들, 그 다음에 무릎에서는 이 밑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고 해서 밑에 있는 힘줄 이런 근육들이 좀 주범들이죠. 요즘에 또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. 등산할 때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올라가는 것보다 시간 더 걸리잖아. 낑낑거리고 막 무릎 너무 아파하고 이런 분들은 보조장치를 쓰잖아요. 스틱을 쓴다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뭐 이렇게 압박분대 같은 요즘 잘 나와 있더라고요. 테이핑이나 뭐 압박분대.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걸 하면 거기에 너무 의지를 하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다. 좀 견뎌라.
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럼 뭐가 답입니까? 스포츠 의학적으로 네.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그러한 보조기구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. 아하. 솔직히 관절을 보호해주는 건데요. 참 안타깝지만 계속 말씀드려야 되는 게 39세 이후로는 1년마다 근육이 1%에서 2% 감소된다. 1%에서 2% 감소된 근육 양이 도대체 근력을 얼마나 떨어뜨리냐 봤더니 6에서 8%. 그럼 그게 이제 매년마다 쌓이면 올라갈 때는 괜찮지만 이미 지친 상태에서 내려올 때는 동일한 근육, 무릎을 펴줬던 근육이 네. 이게 사실은 내려오면서 속력이 빨라지니까 그걸 브레이크 해주거든요. 네. 보통 그렇게 되면 한 30% 정도의 힘이 더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육이 약해진 증상이 내려올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그래서 이것 역시 어쩔 수 없지만 저도 추석 때 어머니한테 가서 PT 해드리고 왔는데 이 근육 떨어지면 어머님 인생 끝나는 겁니다. 아들, 딸들 어머니 부양하느냐고 이제 힘들어집니다. 물론 부양해드려야 되겠지만 지금부터는 이 근육 아니면 안 되니까 꼭 이거 앉았다 일어났다 하십시오. 그래서 무릎 보강 운동은 등산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필수적입니다. 스쿼트 하면 되는 겁니까? 스쿼트. 스쿼트 하시거나 뭐 런지나 밴드 같은 거 걸어놓고 무릎 펴기 이런 것들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꼭 챙겨야 되는 게 허리 근육도 중요하고 목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무릎 관절 이쪽 근육 키워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어딜 좀 다니니까 뭐 약간 연골이 파열되고 이런 거 어떻게 회복이 안 되니 근육으로 그냥 붙잡아 주는 거죠. 그러니까 무릎 같은 데가 좀 아프더라도 좀 움직여야 되는 거는 맞는 겁니다. 맞습니다. 무릎이 아프다고 안 움직였더니 연골이 더 약해지는 이런 연구들도 나오거든요. 자꾸 범위 안에서 움직이셔야 돼요. 등산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좀 덜 무리 가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? 무릎에 덜 무리 가게 하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갈 때 상체를 살짝 숙여서 어깨가 무릎이랑 같은 선에 있거나 조금 앞쪽에 있게 이런 자세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요. 뭘 이렇게 의지하고 상체가 뒤로 젖혀지는 순간 무릎의 압력이 커집니다. 약간 상체 기울인 자세로 허리를 숙여서 올라가는 거.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려올 때는 구부렸다가는 큰일 나죠. 낙상하시니까. 내려올 때는 상체를 곧게 펴서 내려오는.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체간의 근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체간의 근육이 없다 그러면 자꾸 구부러지게 되니까. 그러니까 50 넘으면 산에 다니실 때 등산 스틱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스틱이요? 너무 좋죠. 스틱을 하셔야 됩니다. 사실. 그렇죠. 스쿼트 아까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스쿼트 할 때는 꼭 이렇게 동작에 계산을 하게 돼요. 엉덩이를 그냥 마음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아니고 뒤로 이렇게 빼주고 무릎이 앞으로 너무 나오지 않게 이게 공식이 있잖아요. 이게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. 이렇게 자주 안 하게 돼요. 아마 그게 저희 트레이너들이 잘못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래요? 이분들이 너무 이제 그 가스라이팅을 한 거죠. 죄가 없으면 이거 안 됩니다.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주저하세요. 그냥 편안하게 앉았다.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. 저는 그거 할 때마다 깝깝해가지고. 아니 오늘부로 그걸 다 잊으시고요. 홍정기 교수가 이쪽 분야에 그래도 전문가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맞을 겁니다. 그래서 보통 그냥 편안하게 앉았다. 살짝 자세가 나쁜 거는 그거는 관절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아요. 완전히 나쁜 게 아니거든요. 그럼 그것을 뭐 한 20번씩 정도로 나눠서 한 3세트 정도. 이재용 아나운서님께 제가 만약에 제가 운동 처방사로서 처방해 드린다면 5번 하셔라. 5번? 그러면은 100개. 그러니까 하루에 내가 100개. 이 바쁜 방송 일정 중에 이 상암에도 가셨다가 막 목동에도 가셨다 그러실 텐데 그때마다 도착하시면 한 20개. 사실 최근에 정말 좋은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. 늘 앉아 계시는 분들 45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10개 스쿼트 하면 한 8시간만 그렇게 8번 반복하면 40분, 50분 한 번에 모아서 한 운동보다 비슷하거나 거의 나은 효과를 그래요? 혈당 조절하는데도.
그러니까 그때 해야 되겠네. 그러니까 그때 그냥 짬만 나면 그냥. 네네 그냥 뭐 분장하시기 전에 분장사가 좀 늦게 오시면 거기서 20개 하시고 끝나고 또 들어갈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한 20개 하시고 그러면 아마 이게 아나운서계의 대부시라 밑에 있는 아나운서들 다 따라하는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누구 기다릴 때 맨날 이렇게만 하죠. 네네네. 그냥 20개 그냥 챙기시는 거죠. 그래서 100개. 그래서 네, 하루에 목표를 한 번에 100개 하겠다가 아니고 20개씩 하루에 100개 5번. 아침에 한 2번 하셨으면 저녁에 3번의 찬스가 있잖아요. 20개 뭐 아직 젊으셔서 괜찮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습관화하시면 조금 지나면 아침에 바지 입으실 때 뭔가 바지가 당당하게 맞는 그런 좋은 느낌이 나죠. 나는 그래도 스쿼트를 도저히 못하겠다. 다른 거 운동 뭐 있습니까? 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해 주십니까? 저는 벽 스쿼트라고 그러는데요. 벽 스쿼트는 벽에 기대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거는 스쿼트 같지가 않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손 놓고 이런 벽이 있으면 하나, 둘. 그래서 지금 이 스쿼트하고는 상대가 안 되게 편합니다, 이게. 그래서 괜찮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편해요? 밀고, 내려갔다 그냥 그대로, 이렇게, 이렇게, 괜찮네. 좋습니다. 그냥 하는 것보다. 지금 이재용 아나운서께서는 굉장히 많이 내려가신 거거든요. 지금 무릎 아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땐 한 30cm만 내려왔다 이렇게 조금만 해도. 근데 참 신기한 게 이걸 계속 하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서서 내려왔다 올라가는 게 또 안 아픕니다. 그러네요. 저는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이렇게 잡고 하나, 둘, 이런 스피드, 셋, 넷. 하고 나면 그냥 숨도 조금 차고 유산소도 좀 챙기고. 좋네. 그러니까 운동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다 그냥 옷 입고 밖에 나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너무 구차해요. 그죠? 그건 아니고 TV를 보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충분히 할 수 있네요.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 잠깐 했는데도 숨이 차요. 그러니까요. 이거 좋네. 심장도 살짝 뛰고.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또 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. 갑자기 많아졌어요.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뛰어요. 근데 뛸 때는 뭘 좀 주의해야 될 건 없습니까? 주의할 거 많죠. 사실 그분들이 또 뛰어서 많은 분들이 또 오십니다. 하여튼 이게 친구가 뛰자 그러니까. 근데 거기 갔는데 이제 평상시에 운동 안 하시다가 뛰니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죠.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실 뭐 내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게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 아프게 뛰냐. 근데 이게 다 근육들, 이슈들입니다. 그래서 근육을 적절히 잘 보강하면서 그 운동들을 즐기셔야 된다. 기초 운동 없이 그냥 무작정 뛰면 안 되고. 그러고 나면 하루 나가셨다가 6개월 쉬십니다. 그런 분들 많이 뵈가지고. 운동들 뭐 다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운동할 때 무작정 하다 보면 무리하게 되니까 그게 또 탈이고. 자, 오늘 이렇게 어떻게 움직여야 제대로 우리 몸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주셨습니다. 하나하나 전부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 시간 오늘 해서 2번에 걸쳐서 이 정도 했고요. 우리 홍 교수님이 시간이 되시면 또 한번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신 홍정기 교수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